안녕하세요, 닥터부자파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로 비공개 강의 영상을 공유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 주제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소 주제까지 하면은 한 5가지 정도가 더 있네요. 뒤에 좀 칠판에 주제를 좀 적어 보고요. 소 주제까지 말씀을 드린 뒤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미 개개인별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급지의 이해라는 소주제에서도 제가 한번 다룰 거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상급지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소주제가 뭐냐면 계단식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부분 다 본인들의 계획은 거창하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로 간 다음에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강남까지 난 갈아탈 것이다, 즉 계단식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단식으로 갈아타서는 상급지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상급지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1번과 좀 연계가 될 수는 있는데 상급지 갈아타기 3원칙입니다. 제가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소주제를 좀 넣어봤고요. 물론 이제 큰 타이틀에도 이게 좀 포함이 돼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세 번째는 급지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데 개개인마다 느끼는 상급지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10억짜리 주택이 상급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억, 40억짜리 주택이 돼야 상급지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아파트 매매 금액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총 이제 1급지부터 5급지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적어도 어느 급지 이상까지는 가는 게 상급지로 가는 것이다를 오늘 시간에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 1급지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그럼 1급지로 가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공개 영상은 개개인의 어떤 코칭을 하는 영상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제 영상을 좀 보고 본인 상황에 좀 매칭을 개개인별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메일 코칭을 쓰실 수 있겠죠? 코칭을 썼음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저한테 이제 대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빨리 이제 체득화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영상이 1강, 2강, 3강 이렇게 계속 업로드가 될 텐데 서로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쓰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런 용어들을 제가 정의를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계속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강하고 2강을 반드시 시청한 뒤에 이제 3강을 시청하시는 게 좋겠죠.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이고요. 또 주제가 뭐냐면 계단식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거를 본인께서 어떤 시세를 프롬 투로 기억을 하시면 그러니까 마킹만 해봐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흔히 이런 거죠. 한 22년도에 특정 지역의 시세 한 개, 두 개, 세 개 급지별 이렇게 해놓고 한 2년 뒤에 해당 동일한 지역의 단지를 마킹을 해보면 사실은 얼마 시세가 서로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식으로 내가 가진 중급지나 하급지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상급지를 가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보고 최상급지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단을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무주택이죠. 여기를 중하급지, 그리고 여기가 상급지, 여기는 최상급지죠.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나는 계단식으로 갈아타겠다. 근데 이제 기간별로 좀 시세를 마킹을 해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마킹을 한번 해볼까요? 크게 이제 변곡점이 있었던 시점
시점을 마킹을 제가 해놨는데, 특히 중하급지 정도에서 23년도 1월에 여기가 지금 광명인데 바로 위에가 철산이거든요. 철산 레미안이 그래도 한 중하급지 정도는 되니까 철산 레미안이라고 하는 단지의 시세가 그때 한 9억 정도였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23년도 1월에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였는지는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이제 이거는 33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9평 기준으로 시세를 말씀드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23년도 1월에 잠실에 있는 이 엘스라는 단지가 18억이었죠. 18억. 갭이 한 9억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최상급지를 보면 동일기간에 23년도 1월에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분양권도 있었고 입주권도 있었는데 가장 쌌던 게 30억 5천이었습니다. 이게 9평 기준으로 30억 5천이었고 요 금액을 제가 정확히 아는 이유가 지금 단톡방 연회원 분들 중에 요 금액 정도로 사신 분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 시점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시점에 오프라인 대면 상담할 때 많이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한 9억, 12억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었는데, 제가 이제 23년도 초에 영상을 올려서 혹은 대면 상담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 항상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철산 레미안을 예를 들어 봅시다. 레미안을 내가 갖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시세가 좀 떨어져가지고 시세가 조금 오르면 그때 나는 이렇게 좀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 라는 질문이 100이면 한 99명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했던 답변은 뭐냐면, 철산 레미안 지금 팔아야 된다. 지금 떨어졌을 때 그냥 지금 팔아버리고 바로 상급지로 가야 된다. 근데 가능하면 한 레벨이 아니라 최상급지로 갈 수도 우리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에 원베일리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시세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바꾸면 시세가 바뀌어지겠죠. 이게 23년도 1월이었는데 요거를 24년도 7월로 바꾸면 그때 시세가 한 11억 정도로 실거래가가 찍혔을 겁니다. 한 2억 올랐죠. 2억 올랐어. 금방 회복했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산가액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 시점에 잠실 엘스는 똑같은 24년도 7월에 26억의 실거래를 찍죠. 더 심한 건 이제 원베일리입니다. 똑같이 24년도 7월에 50억 이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11억의 시세 상승을 조금 보고 기다렸다가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23년도 1월로 갈 수 있다면 철산 레미안을 이제 팔아버리고, 근데 대출을 받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으니까 지금은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팔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겠죠. 대출이 한 50%는 최대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게 이제 50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추천드렸던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한 200점짜리 정도 될 텐데, 원베일리가 24년도 8월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전세 시세가 한 20억 가까이 했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이 한 10억이면 살 수가 있었죠. 내가 철산 레미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거를 팔고 그냥 나는 진짜 자그맣게 월세로 가 있고 신용대출 한 1억 보태가지고 10억이면 이제 원베일리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단톡방에 사신 분이 원베일리를 그때 계약을 했는데 한 30억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에 계약을 하셨는데, 일부 매물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 되게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내 물건이 한강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매도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신 분이 실제 사전 점검에 24년도 8월 딱 가니까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강이 보이는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60억이 넘어가고 있죠. 그분은 얼마를 번 건가요? 자기 자본 한 10억대 초반의 돈을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30억대에 샀으니까 거의 30억 가까이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우리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 거의 시세를 회복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지역들의 시세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내가 팔고 갈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 이제 바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죠. 상급지 갈아타기에는 3원칙이 있다. 3원칙을 지키면 우리가 철산,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도 잘하면 원벨리라고 하는 최상급지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급지의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상승이죠.
그리고 자산의 2배. 이것도 최소 2배 이상입니다. 최소 2배 이상. 저는 갈아타기를 할 때 3배까지도 늘렸거든요. 심지어 4배까지도 늘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2배 이상이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와 투자를 이제 분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게 상급제 갈아타기 3원칙이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상급제를 갈 수가 있고 자산이 2배 혹은 3배까지도 빠르게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중하급제 시세보다 상급제 시세, 최상급제 시세 상승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고요. 내년에도 그럴 것 같고 지금 보면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진입을 하는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도 내 자산을 처분을 하고 상급지나 혹은 최상급지를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바로 갈아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지금도 좀 상담하다 보면 내게 지금 안 올랐다, 내게 지금 손해다 라고 하셔서 중하급지를 잡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 내가 가려는 지역을 잘 선정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잘했던 23년도 장 초반을 보면 광교의 아파트를 한 10억대로 팔아서 혹은 철산의 아파트를 한 10억대로 혹은 9억대로 팔아서 이렇게 원밸류로 간 케이스가 있죠. 그런 식으로 갈아탄 게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급지의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급지의 예입니다. 상급지, 최상급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급지의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혹은 제가 이메일 코칭을 할 때는 혹은 제가 대면 상담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급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3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9평 기준으로. 그럼 급지에는 뭐냐면 1급지, 그리고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무주택자니까 제외를 하겠고요. 1급지의 시세는 50억 이상, 반포나 압구정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2급지는 40억 이상인 지역, 3급지는 30억, 4급지는 20억, 5급지는 10억 이하인 지역이 다 5급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급지를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급지를 이렇게 끊어보면 좋고요. 1급지에서 5급지로 우리가 내려갈수록 버블 지수가 높아집니다. 버블 지수라고 하는 거는 PIR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의미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PIR이 높아집니다. 예로 들어서 이런 거죠. 5급지를 사는 사람의 주 수요층의 가처분 소득을 보면 외벌이 기준으로 한 5천 내외, 맞벌이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니까요. 1억에 10억짜리 주택을 사는 거니까 여기는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0억, 한 20억 이런 사람들이 50억, 60억의 주택을 최근에 산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연소득이 5천, 1억인 사람이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PIR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한 2.5배, 3배, 4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버블 지수가 낮아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버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4급지하고 5급지의 지역은 PER이 0에서 1인 사람이 가장 많고요. 주수요층이란 얘기죠.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어지는 분들이죠.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고요. 또 위쪽에는 PER이 3에서 30 이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병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업장이 될 수도 있겠죠. 30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건 법인체, 법인 사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 위쪽에 1급지부터 3급지는 이 PER이 3에서 30인 분들이 주수요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고요. 아래 이제 4급지, 5급지 같은 경우에는 주수요층이 PER이 0에서 1이고 소득이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를 흔히 리스크 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가능하면 이런 지역은 사거나 혹은 미래에 이런 지역이 될 곳으로 자산을 빠르게 옮겨놔야 우리가 안전자산지대에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런 지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오르면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시점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자산으로
좀 바꿔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급지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요약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PIR이 낮다. 그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버블 지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뭐죠? 같은 얘기가 PR이 높다라고 보겠죠. PR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수요층이 좀 다르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요층은 뭔가요? 전문직이거나 사업가이거나 뭐 연예인 등 뭐 인플루언서 등이 있겠죠.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현상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로피 하우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방이 좀 이렇게 열려 있다. 주택 가격이 상방이 좀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빌리 국평의 한강이 잘 보이는 단지, 그리고 가구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뭐 1인 가구, 2인 가구에 뭐 PR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자들이 60억이 넘는 가격을 지불하고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나는 거기가 좋으니까. 그런 트로피 효과로 인해서 가격의 상방이 좀 열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지역으로 우리는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럼 1급지로 가는 방법이 있죠. 혹은 좀 어려우면 한 3급지 이상으로 이제 가는 방법. 3급지 이상은 가야지만 제가 세이프티 존이고 PR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고 주수요층이 높고 그래서 주택 가격 대비 버블 지수가 좀 낮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급지 혹은 2급지, 3급지 이상으로는 가야 되는 거고, 가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축 아파트 갭 투자.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내외 되니까 3급지가 이제 30억이고 1급지가 50억이니까 3급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10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를 몬테크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은 전세가율이 더 낮죠. 더 낮고 담보대출도 투기과열 지역이니까 뭐 한 50%밖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5억 이상의 현금은 있어야 되고, 소득도 내가 15억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연소득이 한 2억은 넘어야 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한 1억 이렇게 2억은 넘어야지만 한 15억 이상의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1번하고 2번 요게 케이스가 있는데, 요건 사실은 내가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되죠. 대출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요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3번이죠. 제가 뭐 많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주택 입주권입니다. 1입주권인 또는 이제 분양권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비과세 전략을 가는 게 좋습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투자하시는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1주택을 갖고 있었던 거를 전세를 주고요, 나는 딴 데로 월세로 가 있고 그 돈으로 이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아마 사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두 채를 팔고 이런 지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단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가는 입주권도 좀 좋은 거여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성이 좀 높은 거여야 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1주택도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됩니다. 내가 보유했을 때 두 주택이 동시에 올라줄 수 있는 거, 동시에 올라줘서 더해서 나중에 상급지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 혹은 비슷하게 대등하게 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제가 최근에 많이 또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내가 7억에서 한 8억 정도, 한 여기 한 절반 정도죠. 이 정도면 상급지 이상 정도 되는 정비사업을 갈 수가 있어요. 단 현금 7, 8억에 플러스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의 분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급지, 뭐 3급지로 가는 방법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 2번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3번, 4번의 케이스입니다. 3번, 4번의 케이스를 잘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대상을 잘 선정을 하면은 이건 한 번에 우리가 1급지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를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 채를 나중에 팔아서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오늘은 이제 주제가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전략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주제로서 보면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아직도 내가 뭔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급지를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계단식 갈아타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갈 수 있을 때 한 번에 점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급지 갈아타기 이제 3원칙이 있다. 급지의 2배 이상, 자산의 2배 이상, 그리고 거주하고 투자의 분리,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중하급지를 팔더라도 상급지를 갈 수 있는 타이밍은 반드시 또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번째, 급지 2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가 있는데 적어도 3급지 이상으로 가야지만 세이프티 존이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이 PER이 높기 때문입니다. PIR이 낮고 PER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급지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급지로 가는 방법까지, 뭐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1주택 1위 입주권 혹은 분양권 비과세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주택과 사는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좋은 거를 두 개 사가지고 내가 상급지를 갈아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변변치 않은 걸 갖고 있으면 바로 손절을 해버리고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가지고 이런 지역을 이제 바로 이제 사놓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어떤 지역이 좋은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자본 여력이나 어떤 소득 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 코칭을 의뢰하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